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전자책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2, 3일차 한 번에 가볼까요? 상생, 상극은 다음에 하고요. 대망의 음양 오행, 익숙한 말인가요? 음양 오행 진짜 중요해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음양입니다. 음양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극과 극으로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아니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분리가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인데요. 아래 밑금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느 것이 좋고 나쁨은 없다. 여기란 것은 음양이죠. 어느 것이 맞고 틀림도 없다. 어느 것이 높고 낮음도 없다. 음양이란 다른 기운을 가졌으나 상대적이다. 일정한 법칙으로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영향을 미친다. 바로 어떤 법칙 속에서 계속 공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출발은 아무것도 없는 무국에서 태극이 발생했고요. 여기에서 음양이 도래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주역으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역에서는 점술의 관점이라 태극을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거의 전무했죠. 도리어 후대에서 이 유학이란 학문을 백성에게 통치 이념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인간의 흔적이 너무 강했고요. 뭔가 뿌리가 빈약해 보였고 명분이 약했던 것이죠. 해서 우주적인 기운 또는 필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태극이 도입되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니까 신화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태극을 넣음으로 해서 사실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지고 또 스토리텔링이 풍성해진 것은 맞습니다. 윤활유 역할이 잘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태극의 음양은 반대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이다. 서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흑백 논리가 아니구나라를 분명히 짚고 가시면 됩니다. 분리되어 있는 듯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물이 있으면 불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볼록한 것이 있으면 오목한 것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또 뭐 그런 거죠. 여튼 음양 오행 중 오행은요. 오행이란 음과 양이 합하고 교감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5가지 성질을 말하는데요. 우주와 자연의 모든 현상을 동양 철학에서는 목화 토금수로 구분했어요. 나무, 불, 흙, 쇠, 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안에서도 또 다시 음양은 존재하고요.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며 음양의 운동성으로 목화 토금수란 오행이 나오고 그 안에서도 또 음양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목화 토금수는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에너지의 총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행 목화 토금수의 성향 특징은 어떨까요? 목기운은요. 나무와 같은 고듬이 있다, 뻗어나간다 라는 뜻으로 곡직이라고 하고 방향으로는 동쪽, 색상으로는 푸른색 또는 파란색이고요. 즉 어짐을 나타냅니다. 나무를 상상해보면 위로 또는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직진, 목기운, 순수성과 저돌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화기운은요. 불이니까요. 뜨겁고 빠르게 오른다는 뜻으로 염상이라고 하고요. 방향으로는 남쪽, 붉은색이다. 그리고 예의를 중시합니다. 토기운은 걷어들인다라는 뜻으로 가색이라고 하고요. 방향은 가운데 자리, 센터병이죠. 센터병 아니고 그만큼 이 연결자적 성향을 띠는 겁니다. 색으로는 노란 계열 그리고 신이 믿음을 나타냅니다. 금기운은 날카롭다, 깎아낸다 라는 뜻으로 종역, 방향은 서쪽, 흰색, 색깔은 흰색이고요. 그리고 의리, 정의를 나타냅니다. 이 쇠라는 느낌이 묵직하고 차갑고 아래로 떨어지죠. 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많겠죠. 또 의리를 중시하고요. 수기운은 아래로 흐른다라는 뜻으로 윤화, 방향은 북쪽,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내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특징은 간략히 이렇습니다. 중요한 얘기이지만 또 듣고 하실 테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계절과 접목해서 이미지화 해보면요. 먼저 태극 위에 오행이 나오는데 계절로 보니까 토기운은 환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목화 금수 즉 목기운은 봄, 화기운은 여름, 금기운은 가을, 수기운은 겨울의 성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봄, 목기운은 씨를 뿌리고 새싹이 돋고 여름은 봄과 여름 사이에 환절기를 거쳐서 성목이 되고요. 가을은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하고 겨울은 앙상한 겨울나무의 이미지 형상입니다. 성향 기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목기운에 시작하는 봄의 기운, 화기운의 화끈한 여름의 기운, 금기운은 수학의 안정적인 기운, 수기운은 다시 비워지고 잠재되는 겨울의 기운인 것이죠. 사람의 인생 생로병사로 보면 먼저 봄, 여름, 가을, 겨울, 목화, 금수가 있고 토기운은 사이사이 환절기, 변화의 구간이고요. 인간에 접목하면 목기운, 봄은 태어나서 소년기이고 화기운, 여름은 청년기, 금기운, 가을은 중년기, 수기운, 겨울은 노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향적으로도 목기운, 화기운은 양적 성향, 올라가려 하고 발산하려 드는 기운이 강하고 젊으니까요. 그래서 양적 성향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금기운, 수기운은 수렴적이고 내려가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구나. 그래서 음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안에서도 음과 양의 경중은 반드시 있겠죠. 음양은 발산 그리고 수렴이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거지 양과 음에 그늘지고 밝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평균 값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난 목기운으로 태어났는데 엄청 내성적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평균값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주 8글자를 모두 봐야죠. 여튼 평균값, 보편적인 성향을 이 시간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목기운, 유아기, 소년기라고 했는데요. 화기운은 청년기라고 했고요. 딱 절대값으로 보시기보다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목기운, 유아기, 소년기 어때요? 순수하잖아요. 본능적이야. 울어야 젖을 주고 울어야 엄마가 장난감 사주고 고집을 부려도 좀 귀엽죠. 또 그러다가 다른 걸로 꼬시면 또 금방 까먹어. 귀가 얇아. 주변을 잘 못 살피고 앞으로만 가. 약간 간목 얘기네요. 목기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을목도 마찬가지죠. 집요한 면이 있지만 사람이 그리 모질진 않아. 등치는 커가죠. 질풍노도의 시기도 와요. 막 군중 심리로 우악 하기도 해요. 그런데 속은 순수하고 쫄아요. 이러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목기운의 사람들을 좀 좋아해요. 타격감이라고 하잖아요. 놀리는 맛도 있고 귀여워. 화기운, 청년기. 청년기는 보통 20대라고 하고요. 요즘은 30대도 청년이에요. 20대와 다르지 않아요. 결혼도 늦게 하고 여전히 부모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캥거루족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단 성장판은 닫혔어.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해요. 투표권도 생겼어. 사실 결혼해도 되고요. 모텔 가도 되고 또 술 마셔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는 주어졌죠. 화기운 이 불같은 성정으로 열정적이에요. 누가 뭐래도 좋으면 하고 꽂히면 하고 화르르 불꽃이 내리. 불은 이 사방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목기운은 한 방향으로 가는 반면에 불은 사방으로 퍼지죠. 어디로 튈지 몰라요. 불 날 때 보면 TV나 이런 거 보세요. 불꽃이 불똥이 막 튀어서 미사일처럼 쏘아져서 날아가요. 어느 땐 자기 기운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두 수를 못 보고 터지는 거죠. 그러다 후회하고 또 욱하고 그런 점에서 마무리가 좀 약하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화기운의 사람들은요. 일단 뭘 안 해도 좀 튀어요. 아주 구석에서 조용하고 진중해 보이는 사람도 튀죠. 눈이 가고 외모적으로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튼 목기운, 화기운, 자칫 용두사미가 될 수 있고요. 소년기, 청년기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거나 뿌리가 깊거나 또는 해안이 아주 밝거나 그런 느낌은 약하다는 거예요. 자존심, 가오, 허세 그러면서 내면은 또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직진하고 즉흥적이고 튕겨져 나가고 그런 성향으로 어느 면에선 약속에 있어서는 좀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금기운, 수기운은 어때요? 금기운은 금이죠. 쇠, 단단해, 프레임이 확실한 거죠. 중년기라고 표현했는데 늙어간다, 늙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느낌, 좀 갖춰진 느낌이 있어요. 무게감이 있어요. 카리스마?
단단하고 꽉 차 있어. 그래서 금기운의 사람들은 덜렁거리거나 즉흥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목화는요, 말이 앞설 수 있는데 금은, 수는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지 않아요. 지킬 약속을 하고 한 번 한다 하면 하는 거죠. 목화는 한다 해놓고 안 해도 그만인데 금기운은 이런 목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기운을 의리라고 하는 거죠. 중년기쯤 되면 책임감도 생기죠. 가정에 대한 또는 사회에 대한. 금기운은 화기운의 용처가 매우 중요한데요. 화가, 불이 어떻게 금을 달궈서 어떤 쓰임으로 쓰게 하느냐가 중요해서 금기운 사주일 때는 화기운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녹여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서요. 쇠가 차갑죠? 무게가 있죠? 그래서 막 발산하려는 성향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음적 성향이다 썼고요. 음이라고 해서 막 내성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불이나 나무처럼 올라가려는 기질보다 내려가고 무거운 기질로 해서 목화가 능동적이라고 한다면 금수는 수렴적이다, 받아들인다, 수비형 공격수가 좀 맞겠네요. 수기운이 흐르죠. 어디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 물길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 물 속도 사실 몰라요. 인간이 모르는 새로운 생명체가 심해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속을 알 수가 없어. 물어도 속 시원히 얘기도 잘 안 해요. 수기운은. 해안, 지혜, 아이디어, 기획 대단하겠죠. 심의 자원이 많으니까요. 물이 얕아도 들어있는 거 많아요. 나를 드러내진 않지만 한번 드러내면 무섭죠. 쓰나미가 막 다 죽여. 조용한 사람이 터지면 원래 대처가 안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물론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이고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요즘 보니까 여튼 수기운을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 깊이, 연륜, 해안, 지혜 그리고 이 물이라는 포용력 이런 것으로 적용을 하죠. 토기운은 가색이라고 했고요. 농사로 걷어들인다라는 뜻인데요. 계절성으로는 환절기라고 했고요. 봄에서 환절기를 막 거쳐서 막 벗어 여름이 도래하고 여름을 거두고 추수를 하고 추수를 한 후에 겨울이 오고 그 사이사이 막간 환절기, 터닝포인트, 연결, 브릿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토기운은 연결자 역할의 직군이 잘 맞아요. 여기서 저기 또는 이 사람에서 저 사람, 이거에서 저거를 연결해주는 모든 분야에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토기운, 흑토, 그러니까 땅이겠죠. 1차원적 해석으로는요. 토기운을 가진 분들은 일단 그래서 잘 변하지 않아요. 땅이 갑자기 오늘 변하고 내일 달라지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운의 사람은 믿음이 가죠. 막 어떤 사람들은 영업력,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우직히 그냥 묵묵히 하는 사람들의 신뢰가 가는 것처럼 말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오행에 대해서 길게 했네요.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또 할 거예요. 또 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 더 보셔도 되고요. 일단 좀 쉴까요? 잘 알고 계신 분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첫 입문자분들은 오늘 공부가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실 수 있어요. 파이팅!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사주 120일의 도전. 제가 30분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소 하루 30분씩은 공부를 하십사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셔도 돼요. 급하면 안 돼. 급하면 빨리 죽거든. 그래도 오늘 완전 중요한데 어떡하지? 조금만 할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헤어질 땐 쿨하게 목요일에 만나요. 목요일 사주. 지금까지 김목산이었습니다.